안녕하세요, 도끼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따라 그려보기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랜만이만큼 많은 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페인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요새 제가 자주 사용하는 무료 브러쉬 다운로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요. 색상도 제가 사용한 색상 팔레트를 영상 소개글에 링크로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의 하나인 브러쉬부터 볼까요? 토피 브러쉬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자주 들러서 시청하는 라지나 스튜디오 유튜버님의 영상으로 알게 된 브러쉬입니다. 저도 다운만 해두고 안 쓰다가 몇 번 시험삼아 이런 그림 작업을 해보고 놀래서 요새 저의 최애 브러쉬가 됐습니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는 프로크리에이트 공식 사이트의 커뮤니티 페이지인데요. 역시 제 소개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까요. 바로 방문하셔서 다운받고 파일을 계속 클릭하시면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쉬 안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몇 개의 다른 브러쉬들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역시나 훌륭한 브러쉬니까요.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오늘 강좌는 토피 브러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물인 색상 팔레트도 소개글에서 클릭 다운로드 하셔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오늘 그림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스케치 없이 바로 채색으로 들어갈게요. 캔버스는 너비 4000, 높이 6000으로 생성해 주시고요. 토피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요. 브러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손목도 풀 겸 슥슥 문질러 볼게요. 누르는 강약에 따라서 투명도가 조절이 되고요. 살살 문지르면 소프트한 면 표현도 가능하고요. 세게 문지르면 단단한 면을 표현할 수 있는 브러쉬입니다. 오늘 채색은 불투명도는 조절하지 않고요. 100% 꽉 채워서 손목 힘으로만 강약을 조절해서 채색을 할게요. 그러면 다운로드 하신 팔레트에서 상단 첫 번째 색상을 골라서 상단에 슥슥 칠해 주겠습니다. 오늘 팔레트의 상단은 하늘과 관련된 색이고요. 하단은 땅과 관련된 색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차례대로 선택을 해서 칠을 해줍니다. 칠을 해줄 때는 균일하게 꽉 채우지 마시고요. 정말 자유롭게 힘도 넣었다가 뺐다가 약간 좌우로만 쓱쓱 긁지만도 마시고요. 힘 빼고 아이패드 화면과 교감을 하시면서 춤추듯이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하늘을 그렸으니 레이어 하나를 위에 생성을 해주고 땅을 그려볼게요. 팔레트의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색상을 선택을 해서 하단을 칠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균일하게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랜덤으로 마음껏 터치해 주시면 돼요. 저랑 똑같이 안 나와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따라 하시면 분명 멋진 그림을 그리게 되실 겁니다. 저한테 다시 그리라고 해도 저도 똑같이 못 그립니다. 이제 하늘 부분의 경계를 조금 풀어줄게요. 하늘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문지르기를 선택하셔서 같은 브러쉬, 토피 브러쉬로 경계를 쓱쓱 문질러 주세요. 마찬가지로 좌우 살짝살짝 위아래로 힘 빼고 문질러 주시면 돼요. 너무 다 문질러 버리면 붓질 스트로크가 다 사라지니까요. 지금은 좀 보기 불편하더라도 그냥 살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도로를 내볼게요. 다시 땅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색상은 팔레트 하단의 오른쪽에서 네 번째 색상입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슥슥 문질러서 길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지평선 부근에 건물을 그려볼게요. 땅과 하늘 레이어 사이에 레이어 하나 생성을 하시고요. 땅과 같은 색상으로 건물을 띄엄띄엄 그려줍니다. 선택 툴이나 그리기 도우미 툴로 깔끔한 선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림은 좀 수작업 느낌이 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줄게요. 너무 지저분한 부분은 브러쉬 중에 납작 브러쉬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제 건물 밑부분에 숲을 그려줄 텐데요. 브러쉬 중에 유기물의 스노우검을 선택을 해서요. 어떻게 붓이 나오는지 테스트로 꼭 그어보시고요. 건물 하단에 넣어줍니다. 사이즈는 균일하지 않게 어느 정도 바꿔가면서 하단을 채워주시고요. 이번엔 페이퍼 데이지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숲의 가장자리를 제외하고 안쪽 부분을 슥슥 채워주세요. 이제 도로 양 옆으로 풀밭을 채워줄게요. 풀색을 선택하기가 까다로운데요. 팔레트 하단의 왼쪽에서 세 번째 색상을 선택을 해서 너무 균일하게 꽉 채우지는 마시고요. 토피 브러쉬로 강약에 변화를 주면서 손목을 이용해서 칠을 해주세요. 이제 도로 양쪽하고 풀 쪽에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팔레트 두 번째 줄에 왼쪽에서 네 번째 색상입니다. 오늘 토피 브러쉬가 맹활약 중인데요. 같은 브러쉬로 슥슥 그어주세요. 너무 도드라져 보여서 눈이 지금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칠하시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도로 양옆 풀의 밝은 부분도 팔레트 하단의 왼쪽에서 다섯 번째 색상을 선택을 해서 밝은 부분을 지평선 부분을 중심으로 넣어주세요. 이제 도로를 조금 더 만져볼 텐데요. 굴곡에 따라서 명도 차이가 좀 있겠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칠을 해줄 건데요.
건데요. 일단 이렇게 나눴을 때 제일 윗부분은 노을에 가까워서 제일 밝고 적색에 가깝게 색을 칠해줄 거고요. 중간은 굴곡 때문에 그림자가 져서 좀 어두울 거고, 제일 하단은 노을이 닿지 않아서 좀 어둡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반사광으로 좀 파랗게 표현을 해줄게요. 먼저 이 세 부분을 나눠주기 위해서 팔레트의 두 번째 줄에 왼쪽에서 첫 번째 색상을 선택을 해서 제일 윗부분 빨간 부분만 제외하고 어느 정도 단계를 나눠줄게요. 너무 힘줘서 칠하면 어둡게 표현이 되니까요, 힘은 빼고 부드럽게 문질러 줄게요. 그리고 도로에 약간 굴곡진 표현을 위해서 도로 양옆도 손질을 좀 해줍니다. 도로 위에 레이어 하나를 생성을 하고 하늘 상단의 색상을 컬러픽해서 도로 하단에 살짝 발라봅니다. 그리고 너무 진한 것 같으면 레이어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은은하게 하늘빛이 나게 조절을 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너무 심하지 않게 도드라지지만 않으면 계속 진행을 하시고요. 너무 한 곳에 빠져들면 망하기 쉽습니다. 이제 도로 레이어하고 합쳐줄게요. 아무래도 파랑이 너무 도드라져서 팔레트의 두 번째 줄에 왼쪽에서 네 번째 색상으로 좀 파란색을 죽여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를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제일 상단은 좀 더 빨갛게 표현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노을의 빨강 부분을 컬러픽해서 상단에 슥슥 문지릅니다. 저랑 똑같지 않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려보자고요. 도로 하단은 하늘의 어두운 부분을 컬러픽해서 살짝 문질러줍니다. 이제 도로 가운데에 차선을 넣어줄게요. 새 레이어를 도로 위에 생성하시고 토피 브러쉬로 색상은 팔레트 두 번째 줄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색상을 선택을 해서 자신있게 쭉쭉 그려주세요. 틀리면 지우면 되니까요. 꼭 자신감 있게 쭉쭉 그려주시고요. 포인트는 멀리 떨어질수록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뾰족해지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약간은 지그재그 모양이 나오게 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로 차선이 저처럼 센터가 안 맞으면 상단 조정에 들어가셔서 픽셀 유동화를 선택을 해서 가운데로 쭉쭉 밀어줍니다. 지금 도로도 그렇고 이 차선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번에 칠하기보다는 쌓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색감을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일단 차선 위에 레이어 하나를 생성하시고요. 차선에 클리핑 마스크를 하신 다음에 채색을 해주시는데요. 차선 제일 하단은 하늘색이 반사돼서 약간 파란빛이 돌게 그리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형광물질 때문에 빛나는 부분을 표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좀 빛나는 부분은 노을의 밝은 부분 색상을 컬러픽을 했고요. 하단의 하늘색 부분은 하늘에서 좀 어두운 부분 색상을 컬러픽해서 칠을 해줬습니다. 어느 정도 칠이 되면 클리핑 마스크 했던 레이어들은 합쳐주시고요. 지금 도로하고 차선이 너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도로하고도 레이어를 합쳐줍니다. 도로색을 컬러픽을 해서 차선 위로 살살 몇 번만 슥슥 해줄게요. 이 상태로 차선을 좀 더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늘의 노을 부분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요. 하늘 위에 레이어를 하나 생성해서 레이어 모드는 스크린으로 둔 다음에 노을 부분에서 컬러픽을 한 다음에 소프트 브러쉬로 살살 몇 번씩만 문질러 줬습니다. 저는 페인팅 할 때 소프트 브러쉬를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요.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명도를 조절한다거나 색감 조정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하늘 색상 조정이 끝났으면 레이어는 다 합쳐주시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땅 하고 하늘 레이어 두 개만 남았네요. 이렇게 수작업, 유화 느낌이 나는 작업을 할 때는 레이어 사용은 최소한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브러쉬도 소프트 브러쉬는 되도록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남은 건 철탑하고 하늘인데요. 하늘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아서 비교적 간단한 철탑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철탑 같은 경우에 편의상 그리기 가이드의 대칭을 이용해서 그릴 건데요. 철탑처럼 좌우가 대칭인 경우 매우 편리합니다. 캔버스 왼쪽 상단에 스패너 모양 누르시고 캔버스 메뉴에 들어가셔서 그리기 가이드를 켜고 편집 그리기 가이드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하단에 대칭이 있습니다. 대칭 옵션에서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기 도움받기도 켜주세요. 이 수직선을 옮길 수도 있는데요. 그냥 편의상 가운데 놓고 철탑을 그리고 철탑은 나중에 왼쪽으로 옮겨줄게요. 시험 삼아서 선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브러쉬는 둥근 브러쉬를 사용을 했고요. 선을 긋고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직선으로 바뀌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직각으로 또는 특정 각의 선이 걸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직선을 활용해서 철탑을 그려줄게요. 외곽 부분은 약간 굵은 선, 가운데 부분은 외곽보다 약간 얇은 선으로 그어주시고요. 선 두께에 변화를 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왼편에 적당히 배치를 해주고요. 오른쪽 철탑도 작업을 해줍니다. 왼쪽이랑은 조금 모양이 다른 점 주의하시고요. 이거 왠지 좀 중독성이 있던데 중독성도 조심을 하세요.
해보세요. 철탑은 저도 레퍼런스를 보고 그렸는데요. 저도 똑같이는 안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느낌만 살린다는 느낌으로 가운데 X를 넣어주세요. 완성이 되면 왼쪽 철탑 위치에 맞춰서 오른쪽에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오른쪽 철탑을 이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상단 무브 틀에 균등을 선택해서 사이즈를 줄여서 뒤에도 배치를 해줍니다. 저는 레이어 정리를 앞에 있는 두 개의 철탑을 한 레이어, 그리고 뒤에 있는 두 개의 철탑을 한 레이어로 정리를 해줬어요. 그럼 이 철탑 레이어들은 일단 안 보이게 꺼줄게요. 이제서야 하이라이트입니다. 구름 작업을 해줄게요. 브러쉬는 아마 페인팅 카테고리 안에 있을 텐데요. 동양화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영문 버전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영어로는 오리엔탈 브러쉬로 되어 있네요. 이 브러쉬로 메인 덩어리를 작업을 해줄게요.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캔버스 상단에 우리 눈에 가까운 부분이 되겠죠. 덩어리가 크게, 색상은 팔레트 하단의 제일 오른쪽 색상을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크게 넣어주세요. 이 오리엔탈 브러쉬는 다루기가 쉬운 브러쉬는 아니에요. 그게 매력인 이제 브러쉬여서요. 유한 느낌의 구름 표현하기가 좋더라고요. 완벽하게 조절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수채화처럼 그 특성을 이해해서 채색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하나를 더 생성을 해서 캔버스 가운데 쪽을 갈수록 저희 시야에서 멀어지니까요. 좀 작게 구름 덩어리를 그려줄게요. 굉장히 젠틀하게 칠을 해주시고요. 좀 원근감이 느껴질 수 있게 무브 툴을 선택을 해서 하단에 뒤틀기를 선택하고 저처럼 오목한 그름 모양으로 조절을 해보세요. 앞쪽에 큰 덩어리 구름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구름 모두 다 각각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약간만 넣어줄게요. 그럼 이제 구름의 세부적인 표현을 해줄 텐데요. 앞쪽에 큰 구름 먼저 해줄게요. 큰 구름 위에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하신 다음에 팔레트의 세 번째 줄의 제일 오른쪽 보라색을 선택을 해서 중간중간 그림자를 표현해 줄게요. 여기 앞쪽 구름은 형태가 거의 없는 퍼지는 구름이어서요. 저랑 비슷하게 그림자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마음껏 그림자를 넣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문지르기로 살살 문질러 줄게요. 문지르기를 할 때도 동양화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풀어주고요. 붓터치가 다 사라지지 않게 군데군데만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그림자가 아닌 메인 구름도 선택을 해서 외곽 부분을 살살 문질러 줍니다. 군데군데 삐쭉삐쭉 튀어나온 구름도 살짝 문질러서 표현을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느낌이 나온다 싶으면 너무 이제 집중하지는 마시고 레이어는 합쳐주고 다음 작은 구름들을 만져줄게요. 작은 구름도 작업 방식은 같습니다. 작은 구름 위에 레이어 하나를 생성하시고요. 메인 구름의 주홍색 컬러를 컬러픽해서 작은 구름 하단에 살짝살짝 발라줍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느낌이 나오면 레이어는 합쳐주고요. 이제 다시 메인 구름의 밝은 부분을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큰 메인 구름 위에 레이어 하나를 생성을 해주고요. 레이어 모드는 스크린으로 두신 다음에 색상은 팔레트 세 번째 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라색을 선택을 해서 어두운 부분을 제외하고 슥슥 문질러 줄게요.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가 있는 구름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기에 예쁘다 싶을 정도로 칠을 해주신 다음에 레이어는 합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두 구름에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문지르기를 선택을 하고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에 큰 구름하고 작은 구름 군데군데 몇 군데만 쓱쓱 문질러 줍니다. 이제 구름 표현을 풍성하게 해줄 장구름들을 겹쳐서 표현해 볼게요. 큰 구름 위에 레이어 하나를 생성하고요. 브러쉬는 레인 포레스트 브러쉬를 선택하신 다음에 색상은 팔레트 세 번째 줄 제일 오른쪽에 보라색을 선택하셔서 저와 같이 누르는 강약을 조절해서 약간 그름 모양으로 칠해 줍니다. 그 다음에 무브 틀의 뒤틀기로 좀 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게 조절을 해주세요. 그럼 원근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레이어 위에 또 하나의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이번에는 팔레트 세 번째 줄의 오른쪽에서 세 번째 밝은 보라색을 선택을 해서 군데군데 밝게 표현을 해준 다음에 레이어는 다 합쳐줍니다. 이번에는 레이어를 또 하나 생성해서 분홍색 장구름을 만들어 줄게요. 팔레트 세 번째 줄의 오른쪽에서 네 번째 주황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주로 메인 구름 위에 겹치게 레인 포레스트 브러쉬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색상보다 조금 밝은 쪽 색상을 선택해서 밝은 부분도 군데군데 칠해줍니다. 좀 어색하다 싶으면 저처럼 아예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원하는 색감 정도를 맞추시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이 장구름 레이어들은 다 합쳐줍니다. 그리고 밑에 작은 구름들 위에도 레이어 하나를 생성을 해서 마찬가지로 장구름들을 넣어줄게요. 연한 분홍색을 선택을 해서 전체적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팔레트 두 번째 줄에 가운데 있는 파랑을 선택을 하셔서 군데군데 어두운 장구름을 넣어준 다음에 무브 틀의 뒤틀기를 이용해서 어울리게 위치를 조정해 주세요. 그림은 일단 그리는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최고죠.
자, 그럼 철탑 레이어를 한번 켜볼까요? 뭔가 철탑에 구름들이 많이 걸려서 복잡해 보이는데요. 장구름들은 원래 메인 구름 레이어들하고 다 합쳐주고요. 문지르기에 소프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철탑에 걸리는 구름들은 다 좀 문질러 줄게요. 그리고 저처럼 큰 구름의 밝은 부분을 좀 더 밝게 칠하고 싶으시면 큰 구름 레이어 전체를 복사를 해서 레이어 모드는 스크린으로 둔 다음에 너무 과하게 밝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좀 조절하시고요. 지우개의 소프트 브러쉬로 어두운 부분만 슥슥 지워줍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저 멀리 빛을 제일 많이 받는 황금빛 구름만 좀 넣어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동영화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에 색상은 팔레트 세 번째 줄에 황금색을 선택한 다음에 붓 크기는 좀 작게 해서요. 살짝 작은 벌레를 그린다는 마음으로 꿈틀꿈틀 그려 넣어주세요. 이제 철탑에 전선을 넣고 끝내겠습니다. 브러쉬는 잉크에 제신스키 잉크 브러쉬를 선택을 했고요. 레이어 하나를 생성하고 그려주시는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전선을 그릴 때 그리고 나서 애플 펜슬을 떼지 않고 이제 누르고 있으면 직선이나 호를 그릴 수 있잖아요. 이 호가 잘 안 그려질 때도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애플 펜슬을 떼자마자 상단에 나오는 모양 편집을 누르셔서 원호를 선택하고 모양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전선이 마무리되면 전선에 군데군데 비친 반사광 표현을 위해서요. 전선 레이어 위에 레이어 하나를 생성하시고 클리핑 마스크를 하신 다음에 그림의 밝은 분홍색 색상을 컬러픽 하셔가지고 동영화 브러쉬로 군데군데 넣어줍니다. 너무 균일하게 넣어주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서요. 랜덤하게 넣어주세요.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저는 역시 끼가 발동을 해서요. 멀리서 오는 자동차를 그려 넣어봤습니다. 조명은 소프트 브러쉬로 좀 크게 퐁퐁 찍어준 다음에요. 좀 더 밝은 색상을 선택하셔서 브러쉬 크기는 좀 더 줄여서 한 방씩 더 찍어주고요. 앞에 차 유리는 어느 정도 노을색으로 암시만 해줬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터치를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해줄게요. 오늘은 아주 작정을 하고 차근차근 따라 하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영상에 공을 들인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